자, 선생님들 이번에는요, 흑사인의 카드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사인의 카드들 10가지를 지금 이제 다 했고요. 이제 흑사인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흑사인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뭔가 가지는 뭐 간식이라든지 뭐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치료받는 거라든지 뭐 그런 내용의 카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 바로 먹는 게 나오죠. 네. 여기 지금 제가 그 밥그릇에다가 누군지 이름을 써 놨죠. 누구 밥그릇이다? 우리 대박이 밥그릇. 네. 지금 입에 뭘 물고 있냐면 이제 뼈다귀 물고 있는. 그래서 막 뼈다귀 뜯다가 "대박아!" 하고 부르니까 이렇게 물고 쳐다보는 그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건데요. 말 그대로 이 먹이 카드는요. 먹는 거와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가는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먹이, 사료, 식습관, 뭐 반려동물용으로 나오는 어떤 모든 음식물들 그리고 혹은 사람한테 적용될 때는요. 이럴 때 나와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뭐 직장 생활 뭐 이럴 때, 그럴 때 잘 나옵니다. 어 동물들한테 반려견에 대해서 리딩할 때는요. 뭐 식습관 관련된 건 다 이 카드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볼까요? 자, 오전에 지금 먹이 카드가 나온 거잖아요. 네. 어 오전에 먹이 카드. 우리 대박이가 좋아하는 등갈비를 마다하고 참는 걸 보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10kg 넘게 나갔던 대박이가 지금 8kg로 유지하고 있으니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 2kg면 반려동물한테 2kg면 사람한테는 거의 20kg에 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그 의지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먹고 싶어 하는 그것도 식욕도 본능일 텐데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요. 이 반려견에게 절대로 먹이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출처는요, 그 유튜브에 윤쌤의 강아지 상담소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소뼈예요. 소뼈가 굉장히 딱딱해서 이 반려견들이 먹다가 되려 그 반려견들의 이가 손상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변비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뼈 조각 같은 게 잘못 들어가면 장기도 손상될 수 있어서 절대로 소뼈를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초콜릿도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정말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양파, 마늘, 파 이런 것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실수로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먹고 그릇을 잘못 놔두면 그거를 반려동물들은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거를 또 실수로 잘못 먹고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일부러 양파를 반려동물한테 먹이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실수로 어쩌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것도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징어, 문어, 갑각류 이런 것들 뭐 맥주랑 오징어, 건오징어 구워서 안주로 먹고 놔뒀는데 그걸 뭐 실수로 먹다 떨어뜨린 거를 강아지가 먹고 막 소화불량, 구토 막 이런 거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유, 치즈 이런 것도 설사해요. 먹이려면 그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 드시는 우유 있잖아요.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뭐 이러면서 나와 있는 그런 우유는 줘도 됩니다. 그래서 락토즈 프리 제품으로. 자, 그다음에 와사비, 고춧가루, 후추 이런 거 후각이 마비되거나 설사할 수 있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맥주, 소주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예, 호흡기관 장애가 올 수 있고 알코올 중독도 될 수 있고 심하면 얘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사랑방에 가면 멍소주를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술 아닌가요? 하실까 봐 알려드리는데 그거 술 아닙니다. 그거 그냥 비타민 음료예요. 비타민 음료고 알코올 하나도 없고 탄산도 없어요. 예, 그냥 이름만 색깔이 비슷해서 멍소주, 멍맥주 이렇게 부를 뿐이지
알코올 아닙니다. 절대로 반려동물에게 먹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포도, 잘리톨, 마카다미아, 날달걀 이런 것들도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흑사인의 2번 가족 카드예요. 말 그대로 가족에 관련된 건데요. 키워드가 가족, 보호자, 돌보는 사람, 혹은 가족 같은 주변 환경, 가족의 보호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쓰는 카드가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집에 이제 로또하고 당첨이고요. 가운데 이제 우리 집 아들이 있는 그 사진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그린 건데요. 말 그대로 진정한 한 가족 요런 의미로다가 혹은요 여러분 그 임상에서는 내가 챙겨야 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 식구처럼 챙겨야 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고럴 때도 잘 나옵니다. 사람 임상에서도요. 자, 사례를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뿌니 보호자님이 해주셨던 사례예요. 뿌니는 산책 후에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뿌니의 마음을 뽑아주셨는데, 현재 마음은 행복. 어제는 산책을 못해서 못내 아쉬웠는데, 오늘은 일찍 일어나 기분 좋게 산책을 다녀왔네요. 이 뿌니의 마음 또한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한박 웃음을 짓고 있네요. 자, 그리고 바람이 가족이죠. 뿌니는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도 둘도 아니고 하나임을 뜻하죠. 그만큼 뿌니가 보는 세상에서의 나 또한 가족으로서 존재함을 원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결론이 사회성이죠. 늘 혼자인 뿌니는 외로워 보입니다. 누군가 뿌니의 외로움을 함께 해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산책밖에 없네요. 어쩌면 뿌니 입장에서는 친구를 간절히 원할 수 있겠네요. 뿌니도 친구들과 어우러져 놀면서 반응도 하고 사회가 뭔지를 알려줄 필요는 있는데 아쉽네요. 카드가 보여주듯 뿌니는 친구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라고 리딩을 하셨는데 얘가 뿐이에요. 예. 포메라니안이고요. 너무 이쁘죠. 그림 다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뿌니 그림은 카드에 없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음 카드는요. 흑사인의 3번 보금자리 카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리까리네요. 저기 아리까리네에 까리집, 아리집 이렇게 집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키워드가 보금자리, 안식처, 아지트, 방해받기 싫은 공간, 혹은 반려견용 쿠션, 방석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나타낼 때 이 보금자리 카드가 잘 나옵니다. 어, 아까 그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까리 같은 경우에 더워가지고 냉골인 방에 가서 들어 누워 있었잖아요. 그렇게 혼자 쉴 수 있는 어떤 장소, 아지트 요런 거 그런 거 의미할 때 나오는 카드다. 어디든 이 반려동물들이 쉴 수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지요. 자, 우리 아리까니에서 나온 건데요. 화남과 보금자리가 같이 나왔죠. 오전 오후 바빠서 저녁으로 산책을 미뤘더니 비가 왔네요. 비 오면 산책 못 가잖아요. 산책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태. 이미 점심 먹고 옷을 입으면 낑낑대며 산책 가는 줄 알던 까리가 목줄을 들지 않자 산책이 아님을 눈치 까더니 아예 나와보지도 않네요. 화난 거죠. 삐진 거죠. 슬쩍 보니 자기 지정석 창문 아래 구석탱이에 보금자리로 가서 엎드려 있더라고요. 오늘도 비가 오니 걱정됩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우리 까리의 지정석은 창문 아래 구석탱이였군요. 네. 그 반려견들마다 좋아라 하는 위치가 다 있어갖고, 네. 자, 우리 아리까리 팬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아리까리 사진 가지고 옵니다. 화남과 보금자리죠. 여기 우리 까리가 뽑은 카드, 화남과 보금자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흑사인의 네 번째 카드, 치료 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첨이에요. 당첨이가 이 뒤에 관절이 안 좋아서 뒷다리 두 개 다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건데요. 자, 키워드는 치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검사가 필요하다. 혹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이제 요럴 때 어 카드 설명을 잠깐 보면요. 뒷다리 수술을 받은 당첨이가 힘들게 쿠션 위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수술 자국이 더 마음 아프게 해요. 그 우리 집 강아지들 수술할 때 보면 왜 사람이면 그 얼굴에 흉 같은 거 남지 않게 몸에도 마찬가지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꿰매 주는데 반려동물들은 그러지 않나 봐요. 그래 갖고 수술 자국에 막 꿰매 놓은 자리가 너무 선명해 가지고 볼 때마다 진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예전에 어떤 분이 반려견이 딱 한마디만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이면 좋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나 아파."라는 말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아파도 내색할 수 없는 반려동물이 안타까웠나 봐요. 이 카드가 나오면 반려동물에게 혹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반려동물이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아픈 보호자를 반려동물이 힐링시켜 줄 때도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에서 우리가 반려견이 아픈지 상태를 살펴야 될 때도 이 카드가 나오지만 반대로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 아플 때 이 반려견들이 우리를 오히려 힐링시켜 줄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도 이 카드가 잘 나옵니다. 자, 사례를 보죠. 자, 아리한테 나왔던 산책과 치료인데요. 간만에 남자친구랑 아이들이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늘 제가 아리까리를 데리고 다니다 함께 가니 아이들도 더 좋아했어요. 그쵸?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더 좋아하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남친 배 위에 자리 잡은 아리는 반가움을 계속 표시하더라고요. 마감으로 좀 힘들었다가 지쳐 보이는 남친이 자기 앞에서 계속 방실방실 웃어 보이는 아리 덕분에 활짝 웃었답니다. 아, 이게 바로 반려견들이 힐링 치료 효과지 싶었어요. 유난히 많이 웃어 보였던 아리 덕분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우리 아리가 오히려 보호자님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네요. 여기 우리 아리죠? 산책과 치료 카드 뽑아놓고 앉아 있습니다. 요 인형 우리 아리 집착 인형이에요. 엄청 좋아라 하는 인형이라 사진 찍을 때도 또 누가 가져갈까 봐 발로 이렇게 딱 누르면서 찍었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그 수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하시던데요. 반려견이 사람의 말을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놀랍게도 이 윤쌤의 강아지 상담소에 우리 이 선생님도 나 아프다 이 얘기를 알려주고 싶다고 하시고 또 설채연 선생님도 마찬가지 반려견이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나 아파 나 아프다고요 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수의사라서 그랬나 그건 알 수 없지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반려동물이 아픈데 얘네는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생의 세계에서는 내가 약하다는 게 드러나면 내가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절대로 아픈 걸 내색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 반려견들이 사실은 아프면 아프다고 빨리 얘기를 해주면 초기에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말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병원에 가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말 못하는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반려견의 그 보호자분들이 평소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로? 똥으로. 색깔, 내용물, 굵기, 코팅 상태를 봐서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황금색 변이 나왔다.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똥을 쌌는데 황금색 변이야. 건강에 좋다는 의미일까요? 자, 좋다면 1번, 나쁘다면 2번을 남겨보시겠습니다. 자, 채팅창을 보고 있을게요. 자, 황금색 변. 건강에 좋다면 1번, 나쁘다면 2번을 남겨보시겠습니다. 왜 할머니들이 손주 봐주실 때 황금변 보면 똥도 이쁘다 막 이러시잖아요. 황금색 똥을 보며 그 좋아하시던 어르신들이 막 떠오르는데
강아지들한테는 이 황금색 변이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면 1 번. 뭔 소리입니까? 나쁜 거죠. 하면 2 번을 남겨 보시겠습니다. 대세가 1 번인가요, 선생님들? 아유, 황금색 변은 왠지 좋을 것 같지 이렇게. 아, 우리 선생님이 질문 남겨 주셨네요. "해석할 때 왼쪽 다음 오른쪽 카드 순으로 해석을 하나요? 뽑은 순서대로 해석" 선생님 그거는요. 선생님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선생님이 어 카드를 뽑기 전에 "나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리딩을 할 거야."라고 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정하신 대로 아니면 "나는 앞에 2장 조합으로 해서 앞에 걸 결론으로 할 거야."라고 했다면 앞이 결론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뽑기 전에 정하신 그 설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황금색 변은 여러분 나쁘다는 거예요. 네. 황금색 변은요.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황색 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놀랍게도 황금색은 좋을 줄 알았는데 황색도 문제 있는 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정상? 갈색이 정상이래요, 여러분. 놀라셨죠? 네. 저도 황금색은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내용물은 똥을 쌌을 때 그 내용물이 뭐가 있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저도 유심히 보는데 그 안에 여러분 저는 우리 로또 똥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그렇게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머리카락 그다음에 그 실 조각 왜냐면 우리 로또가 양말 뜯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말 뜯다가 그 실 조각을 이렇게 먹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간혹 똥에 하얀 색깔 뭐가 이렇게 꼬물꼬물하는 건 다 기생충이래요. 그래서 강아지들 중에 이식증이라고 해서 먹을 게 아닌데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먹는 개들도 있다네요. 그래서 꼭 변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다음 굵기는 설사냐 변비냐 그거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설사도 안 좋고 변비도 안 좋고 둘 다 안 좋죠. 자, 그다음 코팅은 뭔 소리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똥 중에 젤리 같은 점액질이 이렇게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럴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계속 그러네 하면 병원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자, 반려견이 아플 때 어떤 행동을 보이나? 일단 체중이 빠져요. 왜? 식욕이 없어서 못 먹으니까. 자, 그리고 보호자가 쓰다듬어 주는 거 반려견들은 다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 손길을 피합니다. 왜? 아파서.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통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 움직이려고 해요. 움직임이 줄어들어요. 왜? 이 퇴행성 질환이나 만성 통증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막 어르신들 "아이고 무릎이야." 막 이래 "걷기가 힘들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배변 실수가 잦아지는 거. 어 분명히 예전에는 똥을 좀 잘 가렸는데 언제부터인가 배변판까지 가지 않고 그냥 거실에다 싸더라. 왜냐면 거동이 불편해서. 걸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변판이 좀 멀리 있거나 하는데 걸어가지를 못해서 못 가서 그냥 싸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막 침을 흘리면서 음식을 못 먹는다면 이 안에 치통이나 구강 내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왜 우리 초코의 이야기 했잖아요. 송이가 온 다음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가 다 상해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치아가 없으면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 걷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 쟤 걷는 게 왜 저래? 저희 당첨이도 수술 받고서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막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쟤 걷는 게 왜 저래?' 그러고 갔더니 예, 수술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 걷는 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건 뭔가 관절에 염증이 있어서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꼭 살펴봐야 되고 강아지가 또 편히 눕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가슴에 통증이 있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담자가 와서 "아 우리 집 강아지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쓰다듬어 주는 것도 싫어해요." 하고 얘기를 한다면 '아 얘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자, 흑사인의 5번 절실한 도움 카드예요. 그림에서도 딱 느낌이 오겠지만 보시면 진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태다.
고런 의미로 만든 카드가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이라 아픈 걸 숨기고 있거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일지 모르니까 이 카드가 나왔을 땐 좀 한 번 더 유심히 변이라든지 뭐든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어떤 사례가 있었나? 자, 우리 아리한테 나왔던 사례인데요. 집착과 절실한 도움이 같이 나왔죠. 자, 우리 보호자님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리의 식탐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특히 고기. 그래서 어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 아리까리 소개할 때 아리를 소개할 때 고기 러버라고 써주셨잖아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반짝거리는 눈과 함께 먹는 속도감이나 제 손에 들고 있는 고기를 낚아챌 때의 파워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의 철칙! 서로의 먹이에 손대지, 발대지, 입대지 않는다! 게다가 엄마가 주기 전에는 절대 접시에 고기에도 손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접시에 고기가 점점 줄어들자 급기야 까리에게 뜯어준 고기를 순식간에 낚아채더니 몇 번을 더 그러는 거예요. 물론 까리는 먹기 전에 냄새를 꼭 맡아요. 이것도 강아지 성격인 것 같아요. 우리 당첨이가 그러거든요. 당첨이가 뭘 주면 바로 안 먹고 꼭 냄새를 맡아보고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다 먹는 걸 지켜본 다음에 먹고 안 죽으면 그제서야 뒤늦게 와서 달라 그래요. 그런데 줄 때 빨리 먹어야지 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들 다 먹고 이제 거의 다 뭐 주고 얼마 안 남았을 때 와 갖고는 막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까리도 또 그런가 보네요. 이 강아지들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 보호자님이 뭐라 하셨다? 전생에 독탄 음식을 먹고 죽었나? 그래서 까리는 기미상궁으로 불리웁니다. 네. 아침에 절실한 도움 카드를 뽑으면서 아리야, 오늘 엄마한테 뭘 도와달라고 할 거야? 하고 물었는데 대박 소름. 오후부터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한 것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는데 다리 밑에 아리가 있더라고요. 보니 밖에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저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도움 요청하는 거 있죠? 이러고 리딩을 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뭐다? 도움이 절실한 눈빛이다. 우리 아리 눈빛 연기 살아있죠. 아마 우리 아리는 연기하는 배우 견도 잘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아리까리 카드 뽑은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집착과 절실한 도움 카드 뽑아놓은 거 보이죠? 자, 6번째 흑사인입니다. 간식 카드. 말 그대로 반려동물들이 좋아하는 모든 간식들이 다 들어가요. 육포 뭐 다 들어가고 식탐도 간식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사료를 다 먹고 나서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막 사료만 주면 막 애들이 난리가 나니까 이 카드는 간식을 달라고 늘 보채는 반려견들을 생각하고 만든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나온다면 맛있는 간식을 반려동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리딩했죠. 자, 사례를 봅니다. 자, 우리 아리까리네 거예요. 간식과 소식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요. 아리까리 미용하러 다녀온 후 충격받은 엄마. 몸무게가 3.95kg가 된 까리. 장염으로 3.4kg 나갔을 때 날렵하고 미모뒀던 까리야. 어떻게 미모도 미모지만 슬개골 탈구 때문에 몸무게 조절해야 했는데 정신줄 놓은 엄마가 최근에 간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구장창 주는 바람에 흑흑흑 마음을 다잡고 간식은 딱 한 번으로 정해놓고 사료 먹으라고 하니 까리 입장에서는 세상 억울하죠. 특히나 우리 까리가 또 인내심이 대단하거든요. 아리까리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내심 끝판왕입니다. 인내심 끝판왕인 우리 까리. 간식을 주려는 엄마의 제스처나 낌새를 계속 살피며 어쩐다? 쫄쫄 굶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아지들 중에 간식만 먹고 사료 안 먹으려고 하는 강아지들 그럼 이제 보통 상담을 하면 굶기라고 그러거든요. 배가 고프면 사료 먹을 거야. 그냥 놔두세요. 며칠 굶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진짜 며칠을 쫄쫄 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먹은 게 없으니까 토하거든요. 공복토라고 그래서 진짜 그
노란 물이 나올 때까지 토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마음이 아파서 또 주게 된단 말이죠, 보호자 입장에서. 근데 그걸 잘 넘겨야 애들이 간식만 달라고 하지 않고 사료도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키워보시면 아유, 마음이 아파서 쉽지 않아요, 진짜. 네. 자, 우리 아리까리, 까리가 뽑은 간식과 소식 카드입니다. 자, 유튜브에 이걸 올려놨잖아요. 개간식 어디까지 만들어봤니? 여러분 지금 사진 요거 전부 다 사람 음식 아닙니다. 싹 다 강아지 음식이에요. 제가 멍심당이라는 곳에 가서 반려동물들 그 수제 간식 만드는 걸 배웠잖아요. 제가 만들었던 거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멍김밥. 진짜 김밥처럼 생겼죠. 근데 실제로 김이 들어가진 않아요. 네, 여기 안에도 거진 다 고기로 만들었어요. 네. 자, 멍머핀인데요. 사람들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밀가루 들어가지 않고 반려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쌀가루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장식한 것도 다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색소도 그 천연 색소라서 강아지들이 먹어도 되는 이제 그런 재료로 다 만든 거예요. 이 지금 보고 계신 요 사진들 실제로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자, 멍치킨. 진짜 사람 먹는 치킨 같이 생겼죠. 맛있어 보이죠. 요것도 다 그 오븐에 구워 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 타르트도 마찬가지. 진짜 사람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소세지도 그리고 알볼도. 여러분 요거 속에 들어 있는 거 계란 아닙니다. 메추리알 넣어 가지고 이 소세지 재료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건데 잘 먹더라고요. 진짜 잘 먹어요. 그다음에 이게 소떡소떡이에요. 그 요거는 동그랑땡. 네. 진짜 사람 먹는 동그랑땡처럼 생겼죠.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요거 우리 그 저랑 단톡방에서 데일리 같이 하시는 선생님이 거기도 이제 그 강아지 키우고 있어서 강아지 이름이 코비거든요. 코비 생일 때 만든 두부 케이크입니다 하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너무 깜찍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리까리 TV에도 보면 아리 생일날, 까리 생일날 그 보호자님이 직접 음식 만들었던 거 만드는 법 동영상까지 다 올려놨잖아요. 네.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친구 카드예요. 말 그대로 친구예요. 우리 아리까리 또 나왔네. 오늘 완전 아리까리 스페셜이네요. 네. 키워드가 친구, 교감할 수 있는 대상, 믿을 만한 존재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복 예쁘게 입은 우리 아리까리가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볼까요? 자, 로또한테 나온 건데요. 친구랑 휴식 카드가 같이 나왔네요. 서열일이지만 가끔은 정말 살가운 친구이기도 한 로또. 오늘도 막내 당첨이 얼굴에 눈곱을 핥아서 떼어줍니다. 눈곱이 가장 심하게 생기는 건 정작 로또인데 자기 눈에 눈곱은 못 떼고 동생 거만 눈곱을 잘 떼주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오리장갑 하나를 해치운 후 편하게 드러누워서 쉬고 있네요. 여러 번 느끼지만 진짜 제 팔자보다 강아지들의 팔자가 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일하느라 거의 체력 고갈 상태인데 저도 쉬고 싶네요. 네, 저도 간혹 이럴 때 있습니다. 진짜 어떨 때는 막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강아지들이 부러울 때도 있네요, 제가. 자, 그다음 건강관리 카드입니다. 네, 여기 지금 누워 있는 게 양같이 생겼죠? 우리 대박이에요. 네. 요 그림에 보면 양인가 개인가 이게 딱 봐도 알 수 있게 그려놨죠. 키워드가 건강관리, 관절, 비만 등 건강 관련된 어떤 관리를 해야 될 때 그때 나오는 카드가 됩니다. 어, 요 카드는요. 뭐 예를 들어 과체중, 저체중, 식욕 부진 혹은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수술이 필요할 때 건강 관련된 어떤 일들을 나타내려고 만든 카드라서 이 카드가 나오면 건강을 챙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리딩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다른 강아지 사례인데요. 우리 그 아직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새삼이라는 카드에 나와 있는 두 강아지 아들과 딸 이름이 아들과 딸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네 딸내미 딸 강아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 딸내미는 식분증이 있어서 응가할 때마다 감시해야 돼요. 식분증이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뒤에 설명을 넣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응가 먹으려고 시도하다가 저랑 싸웠고 못 먹었는데 혼나기도 해서 화가 났어요. 자꾸 응가 먹어서 장이 안 좋네요. 아침은 차조밥에 양사골 말아서 서프라이즈 자연식을 차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딩을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 식분증이 뭐냐면 이 반려견들이 똥을 먹는 거를 식분증이라고 해요. 근데 왜 똥을 먹는 건가? 아니, 옛날에나 먹을 게 없어서 똥 먹었지. 아니, 요즘 왜 똥을 먹어? 그런 생각 드시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강아지 공장이나 이런 데 좁은 공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강아지들은 이 똥을 먹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배고파서 먹을 게 너무 없어 가지고 똥까지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영양소가 부족해서 나름 보호자가 자연식으로 잘 챙겨준다고 챙겨줬는데 그 자연식에서 어떤 영양소가 불균형일 때 그 똥을 먹기도 한대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 설채연 선생님도 그게 기호성이 있나? 본인도 살짝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미견이 이제 그 아기들, 처음에 어린 강아지들이 배변을 잘 못하니까 그 자극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똥꼬를 핥아주거나 이렇게 한대요. 근데 핥아주다가 똥을 맛보니, 오, 이 똥 먹을만 하네. 약간 그래서 그런가? 먹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근데 강아지 다 컸으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강아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똥맛을 잊지 못해서 또 먹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혼냈을 때 잘못 이해한 경우. 이 5번의 케이스가 저도 경험해 봤는데, 우리 그 로또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식분증이 있었어요. 똥을 지가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안다? 여러분, 똥을 쌌으면 똥 형체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똥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뭐지? 그럴 때는 의심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혹시 강아지가 똥을 먹느라 부서졌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먹었을까? 예를 들어 배변판에 똥을 싸야 되는데 바깥에 쌌어요. 그래서 "야, 똥을 왜 여기다 쌌어?" 하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럼 얘는 자기가 배변판에 싸지 않고 밖에다 싸서 혼났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똥을 쌌기 때문에 혼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똥을 쌀 때마다 "아우, 나 어떡하지? 나 똥 쌌어. 엄마한테 또 혼나겠다."고 그거 자기가 잘못한 걸 덮으려고 똥을 먹은,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강아지한테 잘못했을 때 그 순간에 바로 3초 이내에 야단치는 게 아니라면, 한참 뒤에 발견했다면 야단치지 마세요. 걔네는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또 '나 똥 쌌다고 혼나나?' 하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어 현장에서 바로잡은 게 아니면 절대 야단치지 말라는 얘기. 대신에 잘했을 때 칭찬은 언제든 해 주라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럴 수도 있대요. 진짜 병이 생겨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당뇨가 생기거나 혹은 뭐 기생충성 질병이 생겼을 때는 밥을 많이 먹고 식욕이 증가하는 바람에 그래서 똥까지 먹게 되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잘 살펴보시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이 해결하는 방법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외에서 똥을 싸게 해라. 하루에 두세 번 산책을 시켜주면 애들이 밖에서 똥을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식분증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 보호자분들이 하루에 두세 번 산책, 특히나 직장 다니시고 이러면 거의 힘들어서 네,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 우리 아파트 1 층에 리트리버 키우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진짜 하루에 두세 번씩 꼭 산책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산책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 밖에서 분변 해결하려고 나가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식분증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그 강박증 때문에 똥 먹는 아이들은 뭐 이거는 이제 그 병원 가셔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셔야겠지만 약물적인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어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잘 관리하면 한 절반 정도는 충분히 식분증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들 참고하세요. 만약에 또 내담자가 "우리 강아지가 왜 똥을 먹는 거예요?"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려견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어야 맞는 대처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 흑사인의 9번 미용 카드입니다. 여기 지금 헤어롤 감고 머리 빗으로 빗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막 그런 이쁜 강아지가 나와 있잖아요. 키워드가 미용, 꾸밈,
예쁜 옷, 염색, 말 그대로 뭔가를 꾸밀 때. 근데 여러분, 사람에 관련된 걸 리딩할 때는요, 아닌 척 감정을 속일 때도 이 카드가 잘 나옵니다. 어, 미용이잖아요. 말 그대로 아닌 척 꾸미는 상황. 자, 요거는요, 우리 그 딸이에요, 딸. 아까 아들, 딸이라 이름 지었던 그 집 사례인데요. 딸내미는 건강관리랑 미용이 떴는데 건강관리 사진 속에 자세와 같은 자세로 있네요. 지금 요 자세로 누워있다는 얘기. 우리 아리까리는 늘 이렇게 딱 정돈된 자세로 꼭 모델처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우리 아들, 딸내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카드에 발 나와 있을 때도 있고 꼬리 나와 있을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임상 테스트 해주셨던 선생님들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사진도. 자, 어제 저녁에 똥꼬 스키를 타던데 오늘은 똥꼬를 짜줘야 될 듯 하네요. 여러분 이거 반려견 안 키우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는데 그 반려견들이 똥을 싸고 나서 똥꼬를 자기가 닦을 수가 없잖아요. 발로 똥꼬에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제 똥꼬가 간지럽고 똥이 묻어 있어서 내가 이걸 닦고 싶다 하면 똥꼬를 바닥에 닿은 상태로 이게 이렇게 썰매 타듯이 이렇게 밀고 가요. 그러면 그 똥이 바닥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해서 닦는 거예요. 바닥에다 똥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거실에 S자로 똥이 확 이렇게 그거는 그쵸. 누군가가 똥꼬 썰매를 타고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그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똥꼬 스키. 자, 그러면 똥꼬는 왜 짜준다는 얘기인가? 이거 이제 모르실까봐 제가 똥꼬 짜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뭔 소리냐면 그 반려견들 한테 항문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항문에 그 조임을 하는 그 근육이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는데 보통 안쪽에 있는 그 안에 기름샘이 있다네요. 근데 여기서 그 기름이 차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짜주는 그걸 바로 똥꼬짜기라고 하는데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해요. 근데 뭐 저 똥꼬 안에 있는 저 기름샘이 특별히 어떤 역할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안 짜주면 지금 오른쪽 이 사진처럼 이렇게 구멍이 생긴대요. 그래서 염증 생길까 봐 염증 생기지 말라고 이제 똥꼬를 짜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염증이 살을 뚫고 지금 여기 지금 보면 구멍이 뻥 났잖아요. 그래서 살을 뚫고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 아플까 봐 염증 생길까 봐 여기 염증 생길까 봐 짜주는 거죠. 여기 지금 구멍이 벌써 났잖아요. 이게 바로 항문낭염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건요. 그 관략근의 힘이 약간 3kg 미만의 어린 초소형 견만 짜주지 좀 더 큰 아이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관략근 힘이 있어서 짜주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잘 빠진다고 굳이 안 짜줘도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10번 카드. 흑사인의 10번 카드. 새삼 카드예요. 지금 여기에 나온 강아지 두 마리가 아들과 딸이에요. 네. 딸이 덩치가 좀 더 크고요. 아들이 말티즈인데 더 작거든요. 그 최근에 올렸던 그 간식 카드에 보면 그 앞부분에 우리 아들, 말티즈 아들이 그 보호자님 식사하시는데 밥상에 앉아갖고 그 젓가락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막 뚫어져라 보고 있는 동영상이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네. 둘 다 사연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과 딸은 죽음 직전에 보호자님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펫샵에서 병에 걸려 벌어지기 직전에 구조되었고, 딸은 보호소에서 분양을 못 받아서 안락사 직전에 데려오셨다고 해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아들과 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보호자님이 생각나서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뭔가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말 그대로 되게 희망적인 카드예요. 새로운 삶, 뭔가가 새로 시작되고 힘들었던 건 끝나고 새로운 희망과 새 마음 새 뜻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의 카드가 되겠습니다. 아들과 딸이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듯이 좋은 의미의 새삼 카드가 됩니다. 자,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임상을 한번 보죠. 자, 우리 로또가 새삼 카드의 기분 최고 카드가 나왔죠.
새벽에 동생과 싸웠던 로또! 제가 그랬죠. 새벽 2 시에 싸워 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매번 서열 1 위임을 드러냅니다. 당첨인은 어쩌다 한 번씩 로또와 싸우다가 귀도 물리고 얼굴도 물리기도 해요.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당첨이 얼굴을 핥아주네요. 미안해서 그랬을까요?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어리둥절입니다. 착하게 살기로 개과천선인 듯요. 오후에 산책을 나갔더니 어찌나 좋아하는지 꼬리를 한껏 세우고 신나게 흔들면서 달려갑니다. 너무 좋아서 뛰어다니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은지 발차기를 더 신나게 하네요. 요럴 때 말 그대로 개과천선해서 앞으로 잘 살아 보리라. 요럴 때 강아지들도 나옵니다. 자, 이제 그 페타로 카드의 배열법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들. 관계 배열법이에요. 보통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고 타로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 관계 배열법들 아마 많이 써 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혹시 또 처음이신 분들 계실까 봐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위치가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고요. 여기 2번하고 3번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관계 배열법을 볼 때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볼 때 그걸 이제 위에다가 보통 놓고요. 아랫사람 혹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보는 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요건 이제 선생님들이 상황에 따라서 편하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가 조언이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가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죠. 로또와 당첨이의 관계는 왜냐면 새벽 2 시에 동생 물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자, 혹시나 또 상황을 모를까 봐 같은 푸들이고 서열 1 위는 로또입니다. 우리 집의 서열 1 위는 항상 로또예요. 자, 현재 상황이 여기 건강관리죠. 로또한테 물려서 당첨인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얼굴에 물려 가지고 연고 막 발라 주고 있었거든요. 자, 로또가 당첨인을 보는 건 놀이카드죠. 로또가 서열이 높으니까 위에다 놨죠. 당첨인은 내 부하야. 같이 잘 놀고 내 말은 다 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당첨인은 로또를 어떻게 본다? 이게 지금 절실한 도움 카드잖아요. 우리 로또를 볼 때 우리 당첨인은 나 로또 형 무서워. 도와줘. 이러고 있었던 거죠. 조언이 미용 카드. 아, 어쩐다? 제가 볼 때만 우리 로또가 동생한테 잘하는 척 꾸민다는 거죠. 어, 제가 없을 때는 동생 물어뜯고 제가 있을 때는 잘하는 척하고 그런다는 거죠. 결과는 소심이죠. 로또의 날카로운 송곳니 때문에 무서워서 한동안은 당첨이가 길을 펴지 못하고 로또한테 기에 눌려서 소심하게 살겠다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너무 안타까웠죠. 근데 카드를 딱 보니까 아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감이 딱 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관계별법 페타로 카드로 사람한테도 나옵니다. 놀랍죠. 자,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이 카드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드랑은 좀 다를 거예요. 제가 3차에 걸친 임상 테스트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도형까지 다 들어가는 거를 또 생각을 했었는데 도형을 넣으면 뭐 좋은 점도 있어요. 리딩이 더 이렇게 많아지니까 더 이렇게 그 깊이 있는 리딩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리딩할 거리가 많은 카드를 주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누구나 리딩할 수 있는 쉬운 카드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 도형들을 싹 다 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카드는 기다린 카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3차에 걸쳐서 임상 테스트를 하면서 카드를 제가 여러 번 걸렀다 그랬죠. 리딩이 어려운 카드들 다 걸러내서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도 이 페타루가 적용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던 사례인데요. 그 백신 접종으로 소동을 일으킨 직원과의 관계는? 하고 물어본 거예요. 현재 상황이 기다림이죠. 2차 백신 접종을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날짜에 맞아야 되는데 한 명만 일부러 혼자 다른 날짜로 예약을 해가지고 난감한 상황. 자, 그런데 내가 상대를 보는 관점이 개성 존중 카드가 나온 거죠. 좀 약간 같이 일하는 직원인데도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다. 그리고 개성이 참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대는 나를 먹이 카드죠. 제가 그랬잖아요.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뭐 직장 생활이나 그럴 때 이 카드가 잘 나온다는 거죠. 상관이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자, 조언이 그리움 카드죠. 아, 우리 선생님 질문 주셨네요. 현재요? 기다림? 그리움? 아, 여기 이 관계의 현재 상황. 지금 이 관계에서 현재 상황이 백신 접종을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던 일이라서, 예,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선생님, 요 카드 기다림 카드인데 지금 가지고 계신 카드는 없어요. 우리가 임상하면서 이 카드 걸러내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카드는 그리움만 있어요. 또 공교롭게 그리움과 기다림이 다 나왔네요. 요 사이에. 네. 아, 네. 선생님 질문 잘하셨어요. 또, 요거 미처 캐치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조언이 그리움이죠. 매번 화합에 방해가 되고 혼자만 튀는 행동을 하시지만 그것도 미운 정이 쌓여서 보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니 잘 지내야겠네요. 이렇게요. 최종 결과는 미용 카드죠. 속으로는 아무리 욕을 해도 겉으로는 아닌 척. 제가 꾸미는 거라 그랬죠. 네, 그런 게 직장 생활이잖아요. 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싫어도 월급 받으려면 참고 이제 그런 게 직장 생활이다 보니까 결론이 미용 카드. 더럽고 치사해도 아닌 척 잘 숨기고 직장 생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말발굽 배열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지금 단톡방에서 데일리 같이 하고 있고 저는 그 데일리뿐 아니라 매일 어떤 질문을 던지고 배열법으로 보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발굽 배열법 굉장히 자주 쓰는데 자, 뭐 요것도 워낙 유명한 배열법이라 우리 선생님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배열법을. 여기 자리가 나의 상황, 그리고 여기가 주변 상황, 그리고 여기가 일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방해 요인, 그리고 5번이 해결 방법, 혹은 조언이나 참고할 사항들, 마지막 여기가 결론이 되는 거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봅니다. 오늘 페타로 3차 발송 어떨까요? 하고 이제 물어봤던 건데, 저랑 단톡방에 같이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그 단톡방에서 요 사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의 상황이 운동카드죠. 지난주 금요일 강의 준비로 타로카드 발송을 못했더니 오늘 밀린 발송이 많아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운동하듯이. 자, 주변 상황은 동상이몽이죠. 잠시 사무실에 들러서 카드만 챙겨 나오려고 했는데 남들은 제가 일하러 온 줄 알았는 딴 생각한 거죠. 서로 다른 생각한 거죠. 진행 상황은 놀이카드죠. 오늘은 강의가 없는 날이어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서 느긋하게 일을 했다. 그래서 강의 자료도 만들고 이래저래 즐기면서 했는데 방해 요인이 싸움이죠. 너무 여유를 부렸는지 세상에 택배 발송 마감 시간이 다 되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놀래갖고 후닥 난리가 난 거죠. 부랴부랴 막 마감 시간에 맞추느라 막 여유 부리다가 갑자기 시간 싸움이 되어버렸다. 이 싸움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시간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해결 방법 서프라이즈죠. 다행히 마감 전에 도착해서 다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택배 포장하고 라벨지 붙이고 정신없이 바쁜데 우체국 직원이 배달 차량이 왔다고 도와주시네요. 이런 친절한 직원이 깜놀 진짜 서프라이즈죠. 마지막 결과 스트레스. 문제는 발송은 잘했는데 발송 이후 단톡방에 잘못 초대하는 해프닝이 제 실수로 입장이 난처해지신 분이 계셨는데 양해해 주셔서 마무리가 됐다. 본의 아니게 그분한테 스트레스를 드리는 상황이. 그래서 말발굽 배열법 사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스 배열법이에요. 이것도 뭐 워낙에 많이 쓰시는 배열법이니까. 자, 왼쪽에 요렇게 세 개. 노란 거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빨간 걸로 바꿔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요렇게 세 개. 1번, 4번, 7번에 해당되는 게 바로 과거가 되고요. 중앙에 있는 여기 2번, 5번, 8번이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자리. 오른쪽에 3번, 6번, 9번 요렇게 세 개가 미래를 나타내는 자리가 되고요. 위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요렇게 세 개는 내 머릿속으로 뭔 생각을 하는가. 아래쪽에 7번, 8번, 9번 요렇게 세 개는 속마음이 뭔가를 보는 자리. 결과는
중앙에 있는 바로 요 자리. 가운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됩니다. 자, 사례를 보죠. 이번에는 분실되지 않고 제대로 우편물이 전달될까요?가 질문이죠. 자, 과거 집착의 사고의 먹이죠. 택배를 보냈는데 그 분실 사고가 난 거죠. 먹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지 발송된 우편물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배달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수령이 되도록 일부러 등기로 보냈는데 여러분 등기는 일반 우편물보다 몇 배로 비싸잖아요. 왜? 제대로 보내려고 비싼 돈 내고 보낸 건데 분실이 됐으니까 참 난감하죠. 현재 휴식에 우울에 치료죠. 가만히 손 놓고 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집배우님이 그 지역에 우편물 도난이 종종 있다고. 그러면 보내봐야 또 도난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거를 또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완전 급 우울 모드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직접 그냥 제가 갖다 주는 배송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미래가 여행, 놀이, 호기심이죠. 잘 배송될까 우려를 이겨내고 직접 배송으로 배달 관련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앞으로 매일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왜냐면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갖다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제 강의하는 동안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놀이를 하듯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우울이죠. 배달은 잘 끝났는데 심지어 직접 배달까지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갖다 준 그분이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슬퍼질 겁니다. 라고 했는데 결과가 우울 카드죠.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동그라미, 열심히 안 했다면 X를 한번 남겨볼까요? 자, 채팅창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선생님 몇 분이나 계신가 확인도 할 겸. 자,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동그라미, 그분 직접 배송까지 받아놓고도 열심히 안 했다면 X를 한번 남겨볼까요? 아, X의 물결입니까? 그렇죠. 카드는 알고 있었죠. 그분이 이렇게 2번이나 배송하게 만들어 놓고도 열심히 안 할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정말 수업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2차까지 가서 줄 필요가 있었나 살짝 진짜 우울 모드가 됐던 잊지 못할 사례여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선생님 제가 이제 또 숙제 내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다양한 배열법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더 많은 배열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할 거예요. 교재에 있는 다양한 배열법 보시고 뭐 예습 삼아서 미리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동안 제가 알려드렸던 배열법으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데일리가 아니라 다양한 배열법을 활용해서 이 팩카드 카드를 이용해서 리딩을 해보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다른 걸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말발굽을 했다면 내일은 박스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데일리로 하실 분은 늘 했던 것처럼 오전 10시까지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고 피드백을 주무시기 전까지 올리는 건데 다양한 배열법으로 질문에 대한 리딩을 하시는 거면 굳이 하루를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 올리시면서 바로 리딩까지 같이 올려주시는 겁니다. 매일 다르게. 자, 그리고 주말은 데일리 쉽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우리도 일주일에 그래도 주말은 쉬어줘야 몸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은 쉽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금요일 날 하시고 다음 주 월, 화요일 날 수업하니까 며칠 안 되네요. 진짜 2주 만에 끝나는 수업이라 너무 숙제가 짧게 끝나네요. 네.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주말은 쉬시고요. 안 하면 계사료 아시죠? 계사료 내는 건 자율적으로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그 다양한 배열법으로 하는 실제 사례들 다 하고요. 물원소에 대한 임상 사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원소를 활용한 리딩 심화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반려동물과 어떻게 나왔나 타로 임상 사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페타로 카드 열심히 구입해 주시고 수강료 내주신 덕분에 제가 이 행동하는 동물사랑이라는 단체에 100만 원을 기부해서 후원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어서 강의 자료에 넣어왔고요. 앞으로도
이 강의가 다 끝나도 그 페타로 카드가 한 세트씩 팔릴 때마다 세트당 10,000원씩 기부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 좋은 마음으로 유기동물들 도울 수 있게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